안녕하세요. 소중한 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권의 특별한 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담은 불멸의 작품입니다. 바로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의 삶과 경험에 깊이 공명할 것이며 평생 마음속에 남을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192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11년 만에 출간된 이 작품은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당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과 경제적 파탄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마르크는 직접 전쟁터에서 포탄 파편으로 부상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화려한 포장지를 과감히 벗겨내고 그 속에 참혹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책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레마르크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성의 불씨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작가는 전쟁의 영웅담이나 애국주의적 구호가 아닌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야 했던 평범한 젊은이들의 진솔하고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접 전쟁의 포화 속을 헤쳐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쟁 이후의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특별하고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레마르크의 문장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우고, 그 시절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인공 파울 베머는 불과 19살의 평범한 독일 청년이었습니다. 김나지움에서 공부하던 그는 교사 칸톨에게 감동적인 연설에 마음이 움직여 동급생들과 함께 자원 입대를 결심합니다. 조국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영웅이 되고 싶은 젊은이의 꿈을 품고 전쟁터로 향했던 파울은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파울이 목격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운 영광스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굶주리고 떨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병사들, 포탄에 찢긴 시체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야수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파울은 점차 감정을 잃어갑니다. 죽음에 무감각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레마르크가 그려내는 파울의 변화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던 소년이 점차 기계적으로 시체를 처리하고 적군을 향해 총을 쏘는 병사로 변해가는 과정은 전쟁이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문명인으로서의 품격과 존엄성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앗아갑니다. 특히 파울이 적군 병사를 직접 죽인 후 느끼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은 전쟁의 진짜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포탄 구덩이 속에서 프랑스군 병사 뒤베르와 함께 갇힌 파울은 그를 찔러 죽인 후 그의 주머니에서 아내와 딸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파울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죽인 적군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이고 소중한 아버지이며 자신과 똑같은 꿈과 희망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파울의 내적 갈등과 고통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로 인해 평생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과 상처들,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거나 가족을 통해 들으신 전쟁의 참혹한 기억들이 이 작품을 읽는 동안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파울의 이야기를 통해
그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마르크는 전쟁의 참상만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아름다운 면모를 놓치지 않습니다. 파울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과의 깊고 진실한 유대 때문이었습니다. 카트, 밀러, 크롭, 램, 튀아덴 등 그의 동료들은 단순한 전우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했고 마지막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 작전을 펼치고 죽어가는 친구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파울과 카트 중사의 관계는 가슴 깊이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경험 많은 카트는 파울에게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보살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레마르크는 이런 숭고한 동료애를 통해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하지는 못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가장 절망적이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파울과 동료들의 우정은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인간, 정신의 불굴함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동료들과 함께 버텨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시련 속에서든 그 시절의 동지애와 연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읽으신다면 더욱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마르크는 전쟁터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전후 사회의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모습도 예리하고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파울이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의 영웅담과 애국주의적 구호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울에게 전쟁터에서의 용맹담을 들려달라고 요구했고 빨리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다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파울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조차 파울의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끔찍한 경험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여전히 예전의 순수하고 밝은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파울은 이미 그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았고 동료들을 잃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예전처럼 순수하고 밝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괴리감과 소외감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의 깊은 간극, 역사의 참혹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답답한 소통 부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레마르크는 이미 1929년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고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습니다. 작가는 전쟁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떤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기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처받은 세대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사회는 이들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울 베머의 죽음은 이 작품의 백미이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1918년 10월, 파울은 적군의 총탄에 맞아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날 서부 전선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공식 보고서에 건조하게 기록됩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은 그저 통계상의 숫자 하나, 일일 사상자 보고서의 작은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레마르크는 이 이상 없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하루였는지를 우리에게 절절히 알려줍니다. 파울의 죽음은 그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대변하며 전쟁의 무의미함과 잔혹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19살의 나이에 꿈과 희망을 모두 잃고 죽어간 파울, 그리고 그와 함께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특히 파울이 임종 직전에 보인 평온한 표정은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전쟁의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고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모든 고통의 종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마르크는 죽음조차도 때로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장면을 읽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혹은 사고로 인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간 가족들과 친구들, 그들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삶의 무상함에 대한 깊은 성찰이 파울의 죽음과 겹쳐져 더욱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단순한 반전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평화에 대한 간절하고 절실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레마르크는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명분으로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류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읽는 시니어 독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셨거나 그 여파와 상처 속에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해야 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깊은 지혜는 이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작품은 여러분이 평생 품어오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원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마르크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깊은 치유의 힘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을 읽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파울과 동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자신의 깊은 상처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학의 가장 큰 힘은 공감과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고통, 상실의 깊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존의 의지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레마르크는 이런 보편적 경험을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생생하게 형상화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음서재 독자들에게는 이 작품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재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극복해낸 놀라운 경험은
파울과 동료들의 이야기와 깊이 공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파울과 같은 비극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레마르크는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소중한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서재 독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깊은 지혜,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젊은 세대에게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경험담이 젊은 세대에게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생생하고 감동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세대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1929년에 출간된 이 작품이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랍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시대가 급격히 바뀌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갈등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 죽음과 삶, 절망과 희망, 사랑과 증오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요한 주제들입니다. 레마르크의 작품은 이런 영원한 주제들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다루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감동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줍니다. 파울 베머의 이야기는 1918년 독일의 특정 시대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품격을 지키려 했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본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질은 어떤 전쟁도 어떤 고통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서재 독자님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학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